다음부터 이제 생명과학 원인데, 뭐 생명과학의 이해, 사람의 물질 대사, 항상성과 몸의 조절, 뭐 이런 거 1권에서 배우고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계산해야 될 때가 어려워요.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외우는 거면은 그래도 뭐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근수축의 원리 뭐 이런 거 할 때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게 어렵고, 특히 유전에서는 이제 그 뭐 분석 같은 걸 막 해요. 뭐 확률도 나오고, 어떤 유전자가 유전될 확률을 구하라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가계도 분석을 합니다. 가계도 분석. 그거 하면 또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렵고, 수능도 나중에 이걸 보나요? 볼 수도 있죠. 수능 볼 때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좀 외우는 것만 잘 외워주시면, 성실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그래서 엄청 어렵다, 저기는. 일단 생명과학의 이해, 그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그래도 좀 되긴 했겠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배웠어. 생물. 그래서 생물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 거고, 생물이라고 하던 게 이제 생명과학으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만 배우는 건 아니고, 그 생명체랑 관련된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배웁니다.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이 챕터입니다. 자, 일단 생물이 어떤 애들을 생물이라고 하냐, 어떤 애들을 생물이라고 하는지 생물의 특성들을 살펴볼 건데, 뭐 강아지랑 강아지 인형이 있어요. 뭐 생김새 비슷한데 강아지는 생물이고 강아지 인형은 생물이라고 하질 않아. 비생물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물이라고 하는지, 생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생물이라고 해요. 세포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생물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근데 바이러스 이런 거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부, 그거 자체를 생명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냥 바이러스야, 걔는. 뭐 생명체가 아니라. 대장균, 아메바 이런 거는 이제 세균, 뭐 이런 건 세균이고, 세균부터 해서 단세포 생물이죠. 아메바도 단세포 생물. 다른 이제 고등 생물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다. 가장 기본적인 애다. 그 다음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다. 구조적 단위이기도 하고 기능적 단위이기도 합니다.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모두 일어나요. 대장균이나 아메바나 이런 거 단세포 생물입니다. 대장균은 뭐 세균이긴 하지, 세균. 대장균은 원핵세포라고 해. 원핵 생물 인 거고요. 아메바는 원생생물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때. 근데 어찌됐건 아메바도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자,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이는 건데, 아메바의 사진이 있네. 여기 아메바입니다. 이런 게 아메바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 식물은 조직계가 되고요. 식물은 조직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고 식물은,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있고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세포 생물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은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물질대사라는 걸 해요. 물질대사는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네, 물질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분해하거나 이런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물질대사는 작고 간단한 애를 합성해 가지고 크고 복잡한 애로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이게 결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돼. 흡열 반응. 근데 이 화학 결합을 끊어 가지고 이 복잡한 물질, 큰 물질을 분해를 하거든요. 그때 그 화학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화작용이라 하고 발열 반응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광합성은 작은 애들을, 요게 더 크거든요. 요게 탄소 6개 붙어 있고 뭐 이러거든요. 수소 12개 붙어 있고 산소 6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이지, 동화작용. 광합성은 동화작용. 네, 그런 애를 포도당 이런 걸 먹어서 작은 애를 분해를 하면서 열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를 하면서 열이 나옵니다. ATP도 어떤 화합물이긴 한데 뭐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이런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하는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 뭐 요거 말고도, 광합성 말고도 뭐 단백질을 합성한다던가, 그러니까 뭐뭐뭐 합성 이렇게 붙으면은 뭐야?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뭔가 분해하는 건데, 세포 호흡이나 소화 이런 것들은 분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화작용. 근데 동화작용, 이화작용 일어날 때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는 말을 써요.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분해하고 이런 거 물질 대사고, 그럴 때 에너지도 출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루어질 때 물질 대사는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거든요. 체온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하는 효소가 꼭 필요해. 효소는 이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를 낮춰가지고 체온 정도의 에너지에서도, 온도에서도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효소야, 효소. 효소가 관여한다. 물질대사 할 때는. 자, 시야 확장은 이게 바이킹호라고 해서 화성에, 이거 엄청 오래됐죠. 1976년도에 화성에 착륙한 무인 탐사선이야. 벌써 뭐 한 50년 가까이, 그렇죠? 한 48년 정도 전에. 근데 얘가 뭘 했냐면 화성에 생물이 사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얘가. 네, 가나다가 있는데, 가는 좀 어려운데, 자, 화성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데, 탄소 14인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 14가 뭐 하는 애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야.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 얘가 스스로 분열을 하면서 방사능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제 만약에 탄소 14가 있으면 방사능 측정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측정이 돼. 띠디디디 하고 측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넣어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램프 빛을 주는 거죠. 이게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1번 순서할게요. 1번, 2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다 빼요. 3번. 그 다음에 가열을 해. 4번. 그 다음에 방사능 계측으로 측정을 해요. 5번.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안에 토양에 물질 대사를 하는데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생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광합성 하는 애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애가 있으면 여기 물질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공기를 다 빼, 여기 있는 걸. 그런 다음에 방사능 가열해 가지고요, 그런 동화작용 하는 거를 분해해 가지고 만약에 방사능 계측기에 측정이 된다. 그럼 여기에 유기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식물처럼 이런 동화작용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거야. 빛을 비추고 5일 있다가 방사능 기체를 제거하고 토양을 가열하여 방사능 기체가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검출이 안 됐어요. 검출 안 됐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실험을 하냐? 생물의 특징 가운데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한 거야. 두 번째는 탄소 14를 포함한 유기양분을 줘. 그러니까 양분을 주는 거야. 양분. 그럼 이 토양 안에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으면은 얘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이렇게 내뿜을 거예요. 14로 표시된 그런 게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되면은, 아, 여기에 이화작용하는 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동화작용 실험, 나는 이화작용 실험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유기양분을 집어넣고 기체가 성분이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기체 성분이 변화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물질 대사를 하는 애가 있냐, 이화작용이죠. 유기양분을 분해하는 이화작용하는 생물이 있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1976년도에는 화성의 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내요. 물론 이제 이 토양이 화성의 일부 토양이겠지. 뭐 전부 다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실험은 생명체의 특징 중에 물질 대사를 한다, 이게 생명체 특징이니까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물질 대사 하는 애가 있냐 없냐.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뭐 빛이나 온도나 접촉 등이 뭐가 와요. 근데 무생명체는 뭐 이렇게 뭐 즉각적인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데, 생명체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금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빛이 있으면 고양이 동공이 어두울 때겠죠.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지는 거, 파리지옥 같은 거 곤충이 닿으면 잎이 닫히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그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성 유지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체온이나 혈당량, 삼투압과 같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 게 이제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다. 더울 때 땀이 난다던가, 그래야지 땀이 마르면서 열에너지 뺏어가기 때문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혈당량이 증가시키면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항상성 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을 한다. 용어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걔가 세포수가 증가하고, 처음에는 이제 난할이라고 하지. 그 난할이라고 하는 걸 하다가 구조, 기능 이런 게 다양해지고요. 여러 조직과 기관이 형성됩니다. 하나의 개체로 되기까지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났지, 아직 얘가 하나의 성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발생이에요. 발생. 이만큼. 꼬리가 줄어드는 것도 발생입니다. 여기 발생이고, 몸집이 커지는 거, 더 이상 다른 기관이 뭐 발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몸집이 커지는 것은 생장이라고 해요. 사람은 이제 이 출생할 때 요때까지가 이제 발생이고, 발생. 그 다음에 출생 후에는 생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장은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죠. 세포 분해를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립니다. 그런 걸 이제 생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라난다라는 의미에서 죽순이나 석순 둘 다 자라나긴 해. 근데 생장은 세포 수를 늘리면서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세포 분열을 통해 수가 늘어나면서 크기가 커지는 것은 생장이라고 하는데, 석순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그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 있다가 물에서 증발하면서 석회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장이라고 하지는 않지. 뭐 생장은 아니고 뭐 성장 뭐 이렇게는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성장하였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생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생명체 특징 가운데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한다. 생식은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낳는 거야. 자손을 남기는 게 생식. 자손을 남기는 게 생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은 생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손은 어버이를 닮는데, 이때 유전자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 그거를 유전이라고 한다.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한다. 종족을 유지합니다. 생식과 유전을 통해. 아메바는 이제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면은 하나하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아메바는 이제 이 분열법을 통해서 유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단세포 생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세포 생물들은 암수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어버이를 닮은 자손을 만듭니다. 그런 것은 유성생식이 됩니다. 무성생식은 세포 분열 자체가 하나의 생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효모가 나왔는데, 효모는 사실 다세포 생물인 거예요. 효모는 요게 분열법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일부가 자라나 가지고 나중에 똑 떨어집니다. 이걸 출합법이라. 출합법. 이거는 이제 단세포 생물은 아니야. 자, 18쪽이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한다.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화하는 현상이고, 진화는 이런 적응을 이제 하면서 오랫동안
유전자가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형질이 변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진화의 결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적응과 진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캥거루쥐 같은 경우에는 진한 오줌을 넣어요. 왜냐면 이제 소변이 묽으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한 오줌은 물이 적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진한 오줌을 넣는 것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가 일어난 거죠. 선인장은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문신 토끼는 겨울과 여름에 색깔이 다르네, 그쵸? 겨울에 더 잘 안 띄겠네요, 눈에. 그리고 요 애도 이제 생김새가 비슷하게, 나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적응과 진화에 이해가 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맵새, 핀치새, 그 보면 이제 부리 모양이 다른데 얘네가 쪼아먹는 먹이도 달라요. 그래서 좀 뭐 딱딱한 거를 먹는 애는 이렇게 굵고, 선인장 같은 거 먹을 땐 가시에 찌르면 안 되니까 약간 더 빼죽하고, 이건 되게 짧네요. 이건 곤충 잡아먹기에 더 편리하고, 열매 먹는 애는 뭐 이렇게 생겼네. 너무 두껍진 않네요, 그죠? 자, 사막토끼, 북극토끼는 이렇게 몸집이 북극토끼가 더 커요. 사막토끼는 열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피와 지방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으면 열이 방출이 안 됩니다. 그다음 귀도 크고 코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빼죽해요. 그래서 열 발산을 많이 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막토끼는. 북극토끼는 몸집도 크고 토끼 귀도 짧고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생명체의 특징을 배웠는데 6가지 중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특성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개체 유지의 특성이긴 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는 거 자기가 살면서 하는 거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항상성이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발생과 생장도 개체 유지 특성이에요. 개체 유지 특성. 이거는 자기가 잘 살려고. 개체 유지 특성. 종족 유지 특성은 생식과 유전을 한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자기 뭐 형제를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더 종족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생식과 유전을 잘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족 유지보다는 개체 유지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식까지 낳으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거의 뭐 0.6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대. 근데 그 좀 이해는 가요. 초등학생이 올해 한 30만 명 정도? 뭐 요렇게로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한 60만 명으로 기억하거든요. 60만 명. 수능 보면은 이제 60만 명 정도가 본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한 40만 명 약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생식과 유전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있죠.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힘든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세균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구조를 보면은
핵산이 있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게 다야. 그래서 원래 생명체 진화 과정을 보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좀 더 이렇게 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그럼 최초의 생명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만들거나 뭐 이러지는 못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누군가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만 뭔가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생겨날 수는 없는 거야,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숙주 세포가 있고 생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죠. 바이러스는 이제 어쩌다 태어났을까? 희한한데. 바이러스를 이제 처음 알아차린 사람이 러시아의 1892년도에 이바nov스키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 걸려요. 담배가 원래 이파리 이름이 담배 식물 이름이야. 식물 담배잎. 거기에 담배 모자이크 병 걸린 애를 치료를 하고 싶었나? 아무튼 세균 여과기로 걸러요.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못 통과하는 거야. 세균이 있으면 여기 걸려 원래 세균이. 근데 세균 여과기를 다 통과해. 이거를 이 여과액을 다시 건강한 담배잎에 바르잖아요. 그럼 얘가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어떤 애가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크기가 세균보다 원래 훨씬 작아.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세균인데, 어떤 세균이 아니라 어떤 세포인데, 세포. 세균이긴 하네, 대장균.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요, 이 대장균에 자기 DNA를 여기다가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얘가 바이러스야. 얘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 얘가 약간 로봇처럼. 외계에서 막 우리 지구에 뿌린 것처럼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얘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대장균의 그 세포 소기관들이 요게 바이러스 건지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막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이 부속품들 만들어 가지고 얘를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그림인가 봐. 사진인가 봐, 이게. 엄청 많이 나오지, 지금?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이러스는 기생 생활을 할 때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가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기생생활을 할 때는 물질대사, 증식, 유전, 돌연변이 등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등을 해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포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은 생물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또 생물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정도라고 보셔야겠죠. 생명체와 비생명체 가운데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이러스가 핵산을 DNA로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RNA로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 RNA는 단일가닥 구조죠. 그래서 DNA로 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도 해, 구분할 때. 그래서 뭐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건 DNA를 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로 있어요. RNA. 근데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형이 잘 됩니다. DNA처럼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한 곳이 변형이 돼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사실 더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RNA 바이러스는 자꾸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결핍증, HIV 바이러스. 이거는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 이런 애들은 RNA를 그 핵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D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데노바이러스, B형 간염, 천연두, 박테리오 파지, T2, T4가 있나봐요. 이런 게. 요런 애들은 DNA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 바이러스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숙주세포 안에서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니까 뭔가 최초의 생명체가 있고 난 후에 태어났겠지. 얘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겠죠. 궁금하긴 하네. 이런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연구하면은 잘하면 노벨상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강아지랑 강아지 로봇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둘 다 하는 거예요. 왜냐, 공 떨어졌어. 그럼 얘가 이제 뭐 여기 센서가 있겠지. 가가지고 이제 주워온다든가 하겠죠. 이 강아지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점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거야 뭐 구조적으로 같은 건데,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그렇지만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강아지 세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생명체고 뭐 강아지 로봇은 비생명체가 되는 거죠. 강아지는 물질 대사를 해요. 근데 강아지 로봇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강아지는 생장하고 새끼를 낳는다. 근데 강아지 로봇은 뭐 그렇진 않다. 생명체와 생명이 아닌 애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1번, 2번 풀어봐 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공통점은 자극에 대한 반응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데 이는 생물의 특성 중 어떤 것과 비슷하냐.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건 비슷한 건데, 근데 이거를 이 연료 연소시키는 것 자체를 물질 대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물질 대사 원래 정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의 특징은 비슷하긴 하지. 그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물질 대사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 좀 하고 문제 풀게요.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아메바 이런 애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다. 나머지 소나무 이런 애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 생물은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고, 이런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체제를 가지고 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자, 물질 대사는 작고 간단한 것을 크고 복잡하게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 동화만 쓰면 되네요.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하게 분해하는 것은 이화작용.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예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그 생물은 체내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성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항상성이라고 쓰면 되겠네. 12번은
그 다음에 특징, 발생과 생장을 한다.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발생. 그 개체가 자라나면서 생장을 하게 되겠죠. 생장 맞아요, 그죠? 네, 생장을 한다. 생물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생식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생식을 통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생물은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적응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는 진화를 하게 됩니다. 다른 종으로 진화도 된다. 적응과 진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고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 속에. 근데 그 핵산이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유전현상이 일어나며, 요건 돌연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20번은 돌연변이를 통해 적응과 진화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도 뭐 항바이러스제 뭐 이런 거에 견디는 바이러스 이런 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장이랑 성장이랑 많이 달라요? 그 생명체에서의 그 성장은 생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성장은 이제 단순히 뭐 내가 뭐 마음의 성장을 이루었다. 뭐 그런 것도 성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세포 수가 늘어나거나 세포 크기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몸집이 커진다던가 이런 거는 생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성장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죠. 뭐 우리나라 GDP가 성장하였다. 뭐 이런 거인 거고, GDP가 생장하였다. 이런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자, 생물의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생식이죠, 생식. 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인다. 요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물질 대사를 한다가 아니야. 만약에 물질 대사를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데, 자동차 뭐 이런 거 에너지 이용해서 움직이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안 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거 항상성 유지구나. 항상성 유지를 한다. 이거 돼요. 그쵸? 기억, 니은, 미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생식과 유전 이런 거는 종족 유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적응과 진화 이것도 종족 유지예요. 나머지 물질 대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이거는 개체 유지 특성입니다. 개체 유지 특성. 자, 이런 거는 이제 뭐뭐 합성한다 뭐 이러죠. 물질 대사. 이런 거는 발생과 생장을 의미하고요. 발생과 생장 리을. 자, 이거 적응이죠. 적응과 진화. 이게 빛이 그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니은, 리을, 기억, 미음.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요. 하여튼 요거는 통틀어서는 물질 대사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 세포호흡은 분해하는 과정은 이화작용. 근데 반응이라 써있는데 네. 합성 반응, 분해 반응이라서 근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성은 뭐 생명체 밖에서 합성할 수도 있거든요. 실험실에서. 근데 이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동화작용 또는 이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쓰셔야 됩니다. 광합성이나 세포호흡과 같은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체온 범위 내에서도 화학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고. 자, 환경 변화를 무엇이라고 하냐? 뭐 이런 건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자극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항상성 유지랑 관련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6번은 이제 바이킹호에서의 실험인데, 가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는 동화작용이야.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예요. 하는 애가 있냐. 근데 이거는 유기양분만 줍니다. 이거를 그 양분을 분해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둘 다 합치면 물질 대사라는 겁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생명체를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가는 동화작용하는 게 있냐, 뭐 광합성하는 게 있냐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동화작용하는 게 있냐, 요거는 이화작용하는 게 있냐. 이화작용 중에서도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냐, 이건 세포 호흡하는. 되죠? 네. 그 다음에 7번에 유전이죠. 유전. 요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아는데, 유전이고, 유전. 요것도 유전이죠. 그쵸? 생물의 특징 유전. 바이러스 생장한다는 아니고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맞고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 최초 생명체는 아닙니다. 니은디귿. 자, 세포 구조가 아닌 거는 비생물적 특성이고, 이게 증식한다. 이거는 또 생명체의 특징이긴 해요. 돌연변이도 나타납니다. 이거 생명체의 특징이고, 적응과 진화 현상이 있다. 이것도 생명체의 특징이고,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는 비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가 중간 정도 된다. 이게 그림상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이게 훨씬 작아. 얘가 공통점, 얘는 세포막이 없어요. 공통점 안 됩니다. 얘는 세포막이 있는 거고, 핵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산이 있고, 핵산은 이제 뭐 이런 동물 세포에서는 핵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핵에 주로 핵산이 있죠. 자신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건 나만 그렇죠. 바이러스는 자신의 효소가 없어요.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적용 문제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냥 적용 1번부터 8번까지 있네요. 자, 포도당을 이거 분해하는 겁니다. A는 이화작용이고 세포호흡이죠. 예. B는 아미노산을 이제 더 큰 애로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동화작용인데 포도당 분해할 때 산소 필요합니다. 세포 호흡할 때. 그리고 B는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과정 A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일어난다. 모두 일어나요. B는 동물세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동물세포에서도 단백질 만드는 과정 필요합니다. 식물도 그렇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옳게 짝지은 거. 자, 물질대사. 뭐 이런 거 물질대사 맞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근육 수축에 필요한 ATP를 얻는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기억 괜찮고요. 항상성,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요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죠. 적응과 진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 맞고요. 적응과 진화, 뭐 이거 적응과 진화 예고요. 요것도 적응과 진화 예 맞습니다. 이거 그죠? 지금 유전은 이거는 땅속 줄기가 나와 번식한다. 대나무나 감자는 뭐 일단 생식의 의미에 더 가까운데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근데 이거는 확실히 유전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발생과 생장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리을 안 되겠네요. 기억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석순과, 이거는 석순, 이거는 이제 죽순 모두 물질 대사를 통해 크기가 자란다. 근데 얘는 물질 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순은, 죽순은 맞지만 틀렸고, 죽순은 세포 크기가 커지기도 해요. 커지다가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거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고요. 석순 외부에서 획득한 물질을 이용하여 스스로 탄산칼슘을 합성함으로써 그 크기가 커진다. 뭐 자기가 합성한 건 아니고 뭐 탄산칼슘 성분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때 탄산칼슘과 물이 이렇게, 탄산칼슘이 물에 잘 녹아 있는데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탄산칼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스스로 합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답은 2번. 자, 유기양분을 주고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건데, 기체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동화작용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햇빛을 비춰주거나 뭐 빛을 비춰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이화작용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기체 분석기를 통해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면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방사성 물질을 넣어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양분이 뭐 탄소 14가 들어간 유기양분을 넣어줬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사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체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기체에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산소가 많아졌는지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지, 방사성 원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어떤 강아지 로봇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림은 자료를 토대로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강아지 로봇은 충전한 배터리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며 센서가 있어 굴러다니는 공을 인식하여 공놀이를 한다. 지능형이 있다.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몸의 크기가 자라는 거는 강아지 로봇은 아니니까, 기억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기억인 거지, 그쵸? 그래서 몸의 크기 자라는 거는 강아지만 해당되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극에 반응한다는 니은, 둘 다 공통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근데 강아지도 물질 대사가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로봇만 해당하는 건 아니어서 요거는 니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 표현은.
3번. 자, 이 얘는 세포 밖에서 개체수 증가할 수 있는, 세포 밖에서 증가했는데 동물 세포 안에서 또 증가했네. 이거 세포 밖에서 개체수 증가하는 건 스스로 물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거 모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라고 써져 있네요. 예. 생명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 물질 가지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예. 유전 물질 가지고 있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 근데 다른 세포 안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예. 그래서 기억 디귿 고르는 게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병원체 A와 B는 각각 독감과 결핵을 일으키는, 이거는 근데 독감이나 결핵 이런 거를 배우긴 해야 돼요. 이 질병에 관해서 뒤쪽에 나오긴 합니다. 어찌됐건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옆에 이제 힌트가 있으니까. 하여튼 독감 일으키는 애는 바이러스고, 결핵은 이제 균이 있습니다. 세균, 결핵균. 세균입니다. 세균. 근데 세균은 생명체입니다. 세균은. 그래서 동물 세포에서만 증식할 수 있으며 기억과 니은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핵산을 가지고 있다 중 하나다. 돌연변이는 둘 다 일어나는 거니까 동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애는 이제 뭐 기억이라고 보시면 얘가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독감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요렇게 끊어야 되구나. 미안해. 아무튼 요게 기억이네요. 요게 기억.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둘 다 해당합니다. 여기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균에 해당하는 거죠. 결핵균. A는 독감 일으키는 병원체가 맞고요. B는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세균이니까 물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니은. 그냥 세포들도 단백질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 단백질 가지고 있어요. 3번 답이네. 8번에 이렇게 구분했네요. 예, 로봇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오가 되어 있고, 박테로파지 아니오, 예, 강아지 아니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가, 아니오. 이거 되네. 예, 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물질 대사를 하는가, 아니오. 되네. 왜냐면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러면 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에? 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네. 여기가 들어가서 안 되겠네. 니은 기억 안 되네요. 맞네. 로봇만 맞네, 로봇만. 안 되고, 니은은 괜찮고요. 동화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건 안 되죠. 왜냐면 둘 다 동화작용 하기 때문에. 니은 2번. 둘 다 동화작용 하니까. 자, 그 다음에